자, 이번에는 드디어 마지막 차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작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는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문제인데요. 시험에는 문제가 오른쪽에 뜨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차트가 떠 있는데요. 이 차트를 지우고 새롭게 차트를 넣게 되면 점수가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채점하는 개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있는 차트, 지금 들어가 있는 차트를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는 지우면 지울수록 차트 개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매크로 공부하시면 또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고급 매크로에 가셔서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가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등급이 1급인 정보만 수험 번호별로 1과목, 2과목, 3과목 계열이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여기 차트에 표시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트에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렇게 됐네요.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등급 1급인 사람에 해당하는 수험번호별 1과목, 2과목, 3과목에 해당하는 값만 들어가야 되겠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는 평균까지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아예 지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지우시고요. 자, 수험번호 1등급 관련된 친구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1과목, 2과목, 3과목에 해당하는 1급 친구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하는 수험번호와 1, 2, 3과목에 해당하는 값이 제대로 지정이 됐고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차트의 내용이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문제 이어볼게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달라 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차트 유형입니다. 많이 쓰기도 하지만요.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꺾은 선형 가시게 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에 갖다 두게 되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문제 답이 되기는 부적격하죠. 계속 볼게요. 차트 제목의 레이블은 차트 위로, 세로 값축이니까 왼쪽에 보게 되면 세로 값에 해당하는 축 레이블도 뭐 세로 제목으로 표시하라고 나왔거든요. 자, 우선 표시할 거 표시해 볼게요.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위에 리본들 중에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하게 되면 우선 제목부터 표시할까요? 여기 보게 되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클릭해주게 되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가고요. 제목 넣어줄까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과목별 득점이라고 띄어쓰기 맞춰서 적어주시면은 차트 제목이 차트 위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고요. 자, 세로 값축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리본에 가시게 되면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로 제목이라 했습니다. 세로 제목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세로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축 제목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비슷해 가지만 일단 조금 더 바꿔야 되겠죠. 그죠? 3과목 계열에서 C1805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과목에 해당하는 전체 색상은 여기 연두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C1805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볼까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레이블 값을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데 가서 위치를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세로 값축의 최소값은 30,
값을 거꾸로 지정해 보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세로값 축이 지금 단위가 다르죠. 그죠? 자, 우리가 최소값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값축이니까 세로 값축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축서식이라는 부분으로 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축서식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최소값을 30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 나왔거든요. 그러면 최소값은 자동이 아니라 내가 고정값으로 둘 겁니다. 얼마요? 30. 그 다음에 문제 이어서 값을 거꾸로 지정하라 했는데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바로 있나요? 값을 거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되겠고,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차트의 눈금이 30부터 100까지 간격으로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보기가 좀 편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차트의 그래프가 거꾸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결과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장 버튼 Ctrl S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기출문제 답안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어때요? 같이 해보니까 조금 쉽지만 혼자 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던 거는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였었거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출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시간을 단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